좋아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인구 대체론이 단순한 음모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손을 들고 과거에 우리에게 경고하려 했던 모든 음모론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경고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항상 객관적이고 증거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걸 보며 진짜 사람들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느낍니다. 다만 그들의 영향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영향력 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해체와 몰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암이 다른 비유럽계 서구 국가들로도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일에 가담해 있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들여와서 단일 문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일 문화 사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을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모든 문화가 섞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의 생각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팔렸던 생각은 다문화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동력 부족 문제,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했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도 결국 토착 주류 문화를 어떻게든 해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올 것은 더 조화롭고 더 온화하며 더 평등한 무언가가 될 거라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은 아디티아.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파리와 런던의 빈민가 등 관련 영상을 옆에 모두 보여줬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도시들의 쇠퇴를 목격했습니다. 파리는 거대한 제3세계 빈민가처럼 보입니다. 런던, 버밍엄, 이스트 런던의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참혹한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피를 흘리고 같은 산소가 필요하고 결국 모두 인간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믿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그 생각을 지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브 블라 링겐브루크가 제안한 세이브 유럽 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안은 유럽연합의 법안이 아니며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2026년에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정치 캠페인으로 EU 시민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이 법안의 제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법안은 무엇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비유럽 이민, 즉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모두에 대해 유예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 강력한 외부 국경 통제, EU 망명제도의 개혁, 더 신속한 추방 절차, 그리고 유럽 정역에 적용되는 체계적인 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2주를 위해 이민 관련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복지가 유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들의 주장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실 90년대로 돌아가서 모든 선진 서방 국가들의 이민 정책을 살펴본다면 이런 내용은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 즉 민주당원들에게도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90년대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 시절입니다.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 이전, 그리고 90년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런 정책이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엔 외부 국경 통제가 강했고 지금처럼 망명 신청이 많지 않았어요. EU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웠죠. 사실 그때는 어느 정도 잘 운영됐다고 생각해요. 폴란드 사람이 여권을 보여주지 않고 프랑스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작동했죠. 왜 그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왜 EU가 그렇게 오랫동안 실제로 잘 작동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문화적으로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중동 출신을 받아들이면 상황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이본 딩어브룩이 이 법안을 주도하는 인물이며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그녀가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방금 나금 유럽연합이 유럽인들을 싫어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위원회로부터 서한을 받았는데 그들은 세이프 유럽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비서구권 이민을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백하게 차별 금지 권리에 반하며 그들이 말하는 유럽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이것은 자기 모순적인 입장입니다.
유럽의 가치는 유럽연합이 비유럽인의 입국을 막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페미니즘이나 LGBTQ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런 자유주의적인 것들과 유럽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가치에 반하는 사람들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이런 유럽의 가치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건 자기 파괴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유럽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들어오는 다른 문화의 가치로 대체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자기 파괴적인 입장입니다. 흑인이 노예제를 요구하거나 여성이 이슬람을 요구하거나 닭이 KFC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들은 우리 문화가 다른 문화로 대체되지 않도록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인종차별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좌파의 국경 개방 정책은 며칠 만에 통과되고 있습니다. 난민들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유럽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국경 없는 유럽, 유럽 내 비시민권자들의 권리를 위한 이니셔티브, 모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우리 집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열쇠를 내어주지만 우리 유럽의 원주민들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조차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것에 맞서 싸울 권리조차도요.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이 유럽인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족적, 민족 문화적 정체성이나 우리 민족의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그 자체로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요. 그녀가 민족적, 민족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할 때 의미가 약화된다고 봅니다. 그냥 문화적 정체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화적 정체성, 네덜란드 문화, 독일 문화, 폴란드 문화. 민족적으로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존재나 연속성 자체가 인종차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존재 자체가요. 왜냐하면 인종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인종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장은 문화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논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이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말하려면 인종이 아니라 문화에 관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인종차별입니다. 하지만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같은 비선출 관료가 유럽인이 유럽에서 존재할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의 대응은 분명합니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유럽법의 어떤 조항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만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죠.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면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뒀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최악의 악몽이 될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고 물론 이미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세이프 유럽 법안은 단순한 이니셔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의 운동으로 성장했어요. 약 40만 명의 유럽 시민들이 이미 저희 캠페인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0만 명, 즉 4명 중 1명이 이미 저희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아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10만 명의 유럽인들이 세이프 유럽 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브뤼셀의 관료들에게 충격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락이 있든 없든 100만 명에 도달할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드시 전달되도록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 군단의 도움으로 곧 유럽의 도시들, 바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도시들에서 세이프 유럽 법안의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등 다양한 홍보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브뤼셀은 두려워하며 우리를 막으려 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녀가 아닙니다. 그들과 브뤼셀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좋은 결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연이 길어질수록 그들이 더 고집을 부릴수록 모두를 폭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정치적인 노력입니다. 초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15일 우리는 브뤼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서명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 논거로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직 압도적 수와 양만이 효과적입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행동해야 하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유럽인들이 제2주를 원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부분 유럽인이 생존을 원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서명하세요. 공유하세요. 친구와 가족을 설득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만 이 운동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만 제2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만 유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넣겠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유럽 시민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가서 지금 바로 서명하세요. 이미 4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100만 명까지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들은 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EU의 구체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보통 일정 수의 서명을 모으면 국가의회가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려면 그렇게 많은 동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은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탈리아의 인구 800명의 작은 마을에 3,750명의 아프리카인. 이곳 들어올 예정인데 현지인보다 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 작은 이탈리아 마을을 상상해 보세요. 할머니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풀어줄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들을 풀어줄 거라고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린턴에서 우리 마을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계획입니다. 1,500명의 남성 망명 신청자들. 이 이전 RAF 린턴 부지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마을 인구는 800명입니다.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은 1,500명으로 기존 주민 대비 2대1의 비율입니다. 잉글랜드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영어도 못하는 이 남자가 이즈막 에버딘에서 집을 받았습니다. 그는 통역사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좀 보세요. 이 깨어있는 여성. 그녀는 기쁘게 그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냥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법안에 서명하세요. 그 법안에 서명하세요, 여러분. 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치적 선택지를 살펴야 하며 저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